여기에 채굴기가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는 이 작은 것들 위주로만 있어요. 왜냐면 여기 강남이다 보니까 소음이 심해서 소음이 심한 채굴기들은 또 다른 채굴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소음이 그나마 작은 채굴기들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은 가장 핫한 채굴기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돌릴 수 있는 채굴기이기도 하고요. 수익은 그래도 한 달에 지금 오늘자로 치면 한 180만 원 정도? 이거 한 대로 한 달에 180만 원? 네,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좀 돈이 되나요? 저는 일단은 코인으로 다 갖고 있기는 한데요. 그 코인을 팔면 그래도 웬만한 회사를 몇십 년 다닌 것만큼은 번 것 같아요. 지금 총 갖고 있는 코인 액수만 얼마 정도인 거예요?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점심에 출근하고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빨리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아니 채굴기 뭐 관리나 아니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고. 생각하면 고진다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강남에서 채굴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45살 60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채굴기를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아시는 거는 예전에 이더리움을 채굴할 때 했던 일반적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들을 많이 꽂아놨던 옛날 채굴기고요. 요즘은 뭐 그렇게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많이들 안 하세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가장 핫했던 코인이 채굴 쪽에서는 카스파라는 코인이 있으세요. 그 카스파라는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작은 게 지금은 얼마 돈이 안 나오기는 하는데 당시만 해도 여기 보이시는 4090 그래픽 카드 요즘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에 40장 성능이었으니까 어마무시했었죠. 초창기에 가정집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든 가정용 카스파 채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은 가장 핫한 채굴기인데요. 알레피움이라는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돌릴 수 있는 채굴기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위탁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소음이 심하고 발열이 심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요거는 그 세 개가 다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제일 핫하죠. 근데 수익은 그래도 한 달에 지금 오늘자로 치면 한 180만 원 정도? 이거 한 대로 한 달에 180만 원? 네, 맞습니다. 전기세는 25,000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이시는 채굴기는 한 달에 그때 당시에는 4천만 원을 벌어줬던 채굴기죠. 이것 때문에 저는 조금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면 이제 가장 많이 아는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기.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죠. 업비트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희처럼 지금 환풍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예. 바로 찜질방이 됩니다. 그럼 이게 다 그래픽 카드인 거예요? 여기는 다 그래픽 카드죠. 지금도 이제 그래픽 카드로 채굴될 수 있는 코인이 있어서 예. 요즘은 또 CPU로도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하나로 3-4 종류가 되는 코인을 동시에 채굴도 할 수 있었고 여기 있는 그래픽 카드나 CPU나 다 저희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냥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인을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단순합니다. 원래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이 컴퓨터가 계산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계산을 대신 해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겁니다. 그걸 채굴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점점 계산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채굴기가 따로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채굴기에서도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돈이 될 때마다 전문 채굴기가 바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좀 안 되고 하지만 이걸로 돈을 벌 수가 없느냐?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초창기에 나온 코인 중에서 뭐 하나를 잘 선택을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초창기에 나오는 코인은 많이 채굴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런 그래픽 카드나 CPU로밖에 채굴이 안 되세요. 예. 그럼 그때 쌀 때 많이 채굴해서 들고 있다가 펌핑이 되거나 크게 올랐을 때 파시면 그걸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채굴기가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는 이 작은 것들 위주로만 있어요. 왜냐면 여기 강남이다 보니까 소음이 심해서 소음이 심한 채굴기들은 또 다른 채굴장이 있거든요. 다른 채굴장에다 맡기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소음이 그나마 작은 채굴기들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0대요? 네네. 그럼 여기 있는 채굴기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여기 있는 채굴기는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150, 2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150, 200을 채굴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종돼서 잘 없기는 한데 예. 굳이 따지자면은 뭐 5, 6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있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래픽카드 채굴을 했다가 다시 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다 모아둔 것들이에요. 다시 쓸 수 있게. 파워도 엄청 많고요. 저쪽 가면 SSD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램 SSD. 왜냐면 이거를 중고로 매각을 할 때는 그래픽 카드만 값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이런 나머지 부품값은 거의 뭐 2, 3천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네. 다시 붐이 오면 엄청 비싸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비가기가 와도 사람들이 다 팔았는데 그걸 겪었던 사람들은 다 모아둬요.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좀 돈이 되나요? 저는 재밌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이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2022년도 1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이더리움이 엄청 떨어져서 지금 시작하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보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죠. 이 규모로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네, 거의 이 규모로 처음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규모는 제일 작은 편이세요. 보통 채굴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한 60평, 100평, 보통 키로수로 얘기를 하는데 전기 키로수 300kg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저희는 이게 72kg라고 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낮은 건데 네. 건물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70kg가 안전관리자를 쓰지 않는 가장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 채굴하면 전기세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전기세 얼마나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한 1200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하셔서 돈 좀 많이 버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코인으로 다 갖고 있기는 한데요. 예. 그 코인을 팔면 그래도 웬만한 회사를 몇십 년 다닌 것만큼은 번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소음이 근데 엄청 심하네요. 요거는 되게 조용한 편이세요. 지금 여기는 소음이 적은 것만 놔둔 거예요. 소음이 원래 심한 건데 저 소음을 조금 낮춰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강남에 있는 빌딩의 한 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주위에서 뭐라 안 하세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서 줄이고 요번에도 또 민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기는 조금 작은 편이었는데 지금 아식은 소음이 엄청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돌리기가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민망합니다. 저희 지금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아, 여기 뭐 하는 공간이에요? 저희 이제 컴퓨터로 일도 하고요. 관리를 하려면 또 여기에서 이제 접속을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이거 해서 얼마 정도 버셨는지 인증이나 이런 걸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혹시? 인증은 가능한데 제가 조금 계좌를 공개를 하고 싶진 않은 건 저희가 이제 그 PD님한테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제가 해킹을 좀 많이 당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제 영상에 제 계좌를 공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해킹을 당해서 그때 돈으로 한 5억 정도 해킹을 당했고 네.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겁이 나요. 뭐 보여드리는 거는 당연히 보여드릴 수 있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산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대표님이 이거는 다 나오지 않게 지금 카스파만 다 있죠. 그리고 요거는 개인 지갑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여기 3억 정도 돼 있는 게 보이실 거고, 네. 그리고 또 국내 거래소 업비트라는 데가 또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카스파를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코인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보시면 수익이 지금 100%는 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3억이 넘는 게 3억이 넘네요. 네, 3억이 넘고 업비트에만 한 5억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총 갖고 있는 코인 액수는 얼마 정도인 거예요?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억이요. 네. 근데 이 채굴기라는 게 수익률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뭐 1000만 원 하던 게 내일 뭐 700만 원, 6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펌핑이 빡 되면 뭐 1000만 원짜리가 내일 1500, 2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절대 투자를 무작정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작정 돈 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대 이게 돈을 쉽게 버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채굴이라는 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시세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계산기라는 게 뭐예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탯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 채굴되는 코인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제일 유명한 거 우리들이 많이 아는 비트코인이 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카스파고요. 예를 들면 알레피움을 한번 볼까요? 알레피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1시간에 0.849개를 채굴을 하고 그거는 지금 돈으로 치면 1.6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24시간을 채굴하면 약 21개 정도를 채굴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40 정도가 지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1,400원 정도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거기에서 전기세 25,000원을 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처음에 얼마 가지고 이 채굴장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1억 정도를 가지고서 채굴기만 사서 저도 위탁을 맡겼었어요.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한 달에 1억을 집어넣고 600만 원이 나왔는데 전기세를 빼니까 한 400만 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사무실 없이. 없었죠. 그때는 저도 위탁을 맡겼었죠. 예. 그러다가 그 위탁을 맡긴 곳이 좀 안 좋은 그런 일을 좀 했어요, 저한테. 예를 들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먼저 고쳐놓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빼서 제 채굴장을 차려가지고 처음 이제 제 채굴기를 놓고서 이제 채굴장을 시작을 한 거죠. 보통 출근은 몇 시 하세요? 사무실 몇 시 오시는 거예요? 저는 뭐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와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만화책 보고 유튜브 보는 일이 제일 많아요. 채굴기는 보통 세팅을 해놓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돈 들어오면 돈 들어왔나 보다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점심에 출근하고 예.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빨리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아니 채굴기 뭐 관리나 아니면은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채굴의 명언. 잘 돌아가는 채굴기는 건드는 게 아니다라는 명언이 있죠. 채굴기 청소한다고 청소하다가 고장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 채굴기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고. 생각하면 고장 난다고. 그럼 채굴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들어오는 코인은 어디 지금? 지갑으로 바로 들어오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계좌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비트코인은 왜 채굴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국에서는 수익이 거의 안 따요. 1,000만 원짜리 채굴기를 사도 하루에 한 1,몇백 원밖에 채굴이 안 돼요. 수익이 안 나서 안 해요. 이쪽 바닥은 계속 기회가 있어요. 제가 걱정되는 게 사행성으로 자꾸 보이니까 그런데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행성으로 접근 안 하고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건 물론 저도 선물을 조금씩은 하긴 하지만 이거를 진짜 위험하게 해서 내가 1억 천금을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코인이 저렴했을 때 잘 채굴을 하고 그런 거를 안 팔고 잘 들고 있다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을 때 파시거나 이랬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우리한테 기회가 좀 있는 바닥이 아닌가. 절대로 무리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쓴다거나 빌려서 쓴다거나 이런 거는 하실 분은 아예 코인 사지도 마시고 투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절대 위험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